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수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덜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생활 속 파고든 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지능 조직화되면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3년부터 16년까지 보험 사기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요. 자동차 손해보험 1조 2134억 원 가장 많다. 4년간 적발 인원이 22만 7천명이고요. 이게 못했어 사람들이. 네, 상해 질병 보험 자꾸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상해 질병 관련 보험이 8,4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화재보험이 344억 원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의 예를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중에 가장 많다는 4년간 적발인원 22만 7천여 명의 자동차 보험 사기 어떤 걸까요? 2017년 12월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운 김모 씨는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예명하고 공모한 거죠. 네, 관계자 4명도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왜 이렇게 오래 했어? 서울 성북구 몇 년 동안 한 거야 이거 지금 2017 몇 년 한 거야 이거? 6년 7년. 6년 와 대박이다. 서울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다음에 입원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보험금 총 1억 4,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아유 근데 이거 너 진짜 너무 바보다. 6년 동안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돼. 이거밖에 안 해. 열심히 살았네. 근데 푼돈 챙겼네. 이 사건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 네네. 그 엄마가 딸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딸이 반신부치 됐다 그러면서 연구장애를 이유로 해서 나중에 20억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와, 그건 너무했다. 그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막 돌아다니고 그때 방송에 나왔던 거 있잖아. 나 이 기사 봤어요. 네, 맞아. 그렇지 방송에서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내가 방송 나와서 했었었는데 그 딸이 그때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했는데 사지마비 증세랑 좀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연구장애 진단을 끊어놓고. 근데 그 엄마가 보험회사 직원이었어.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딸이 10년 동안 맞아요. 계속해서 네. 그 남자친구도 있는 딸이 글쎄 젊은 애가 그 처음에는 얼마 못 챙겼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해가지고 돈 챙기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힌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장애인 행사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3억인가 받고서 10년 동안 누워 있었었고 그게 뭐예요? 아이고. 나중에 걸리고 그 젊은 애가 아니 3억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사실 10년 일했으면 못 벌 수도 근데 있어. 얘가 이처럼 여기 사례처럼 이렇게 병원이랑 이런 요양병원 이런 데를 다 전전하면서 그렇죠. 그쪽에는 관계자들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걔가 A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걸린 그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간호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그래서 신고해갖고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섭외할 수도 없고 그렇죠. 포섭할 수가 없기 섭외가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만약에 다 섭외했다면 안 들킬 수도 있었던 게 10년이거든요. 그 사건은 10년 동안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병원 그 환자 행세하는 게 그 즐겁나? 남자친구도 있었대요. 20대 때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걸린 거예요. 공짜로 세월 다 보냈네.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 그 연기력이 돼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는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어디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많지.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많아요. 정형외과 병원 이런 데가 보통 이제 원무과장이나 사무장들을 끼고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생이 사실 정형외과 원장인데. 진짜요? 우리 동생은 그래서 사무장이 없어요. 그게 입원실도 안 만들어요. 그게 그 되게 민감한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뭐 사무장 병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무장 자체가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앞서 그 소개한 이 자동차 보험 사기에서는요, 동네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들끼리 짰고요. 이들은 혼잡한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에 돌진해 접촉 사고를 낸 뒤에 다친 곳이 없는데 역시 입원했고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수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중랑구 A병원의 의사 김 씨 등은 의사도 그러니까 포섭이 된 거예요. 혈액,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입원을 권유했고요. 또 이를 용인해 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거된 병원 관계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의사 2명, 간호사 1명, 병원 직원
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아유, 큰일이다, 진짜. 아유, 근데 진짜 그 고의 사고를 내는 맞은편의 차량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 네. 그런 거 참 어처구니가 없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자해 공갈단 많이 나와요. 맞아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눕잖아, 막. 그러니까요. 들어 누워. 부딪히는데 그 여성 운전자들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못 믿는 거야. 네. 진짜 내가 지금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연기가 리얼하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약간 요즘 아까 말했잖아, 약간 치매기가 있다. 약간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뭔가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좁은 이면도로나 그런 골목에는 진짜로 손을 친 것처럼 연기를 하면 그 손날치기 수법이라고 하죠. 맞아. 약간 이렇게 그냥 각도가 CCTV에 있어도 각도가 손 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못 잡아내. 어떻게 잡아?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에 있냐 이런 사이트에? 보배드림 사이트에 보배드림이라는 차 정보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고 블랙박스 영상들 실제로 많죠. 손날치기 요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캡처를 해가지고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잡기 힘들어요. 이게 주변 CCTV보다도 주변에 세워져 있는 블랙박스들을 많이 쓰고야 돼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 차 블랙박스가 보통 3mm면 막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초동수사를 빨리 잘해야 돼요. 혹시나 약간 요거 이상한데 싶은 거는 그냥 바로 경찰한테 얘기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대책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뉴스에서 보고 나면 진짜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혹시 괜히 정말 다치신 분한테 신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보면 좀 해보고 싶어. 예? 아니 왜냐면 그런 거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잘 속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요새는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니 CCTV니 다 걸립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여러 번 다치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건데. 우연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는지 진짜.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조정 사건에서도 사실 이런 식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다친 거예요. 똑같은 부위를. 어떤 남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수상하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고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은 해. 그랬으면 결과적으로는 형사고소 당한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냥 보험금 청구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냥 없었던 일을 정리하고 이래서 끝났어요. 캥기는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고소했는데 서로 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만두시다 이래가지고 정리했어요. 서로 합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합의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보험회사 보고 이 사람들한테 좀 주라 그랬어. 역시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들 역시 합의하면은 누구다? 노영이다라고 이제 들으시면 내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아니 근데 진짜 소수의 사기치는 분들 때문에 정작 보험금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한 해 보험금 누수 규모가 5조 5천억이라는데. 진짜 많다. 우리가 사실 내는 보험금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너무 바빠서 나는 교통사고 몇 번 당했는데 못 찾아 먹었어요. 입원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야. 입원해야 진짜라고 하는데. 입원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맞아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입원해야 진잖아요. 아프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고 어이가 없어. 물피면 안 되고 대인 접수가 안 되고.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 생각나죠? 물피 도주 사건. 그 MBN이라면서요? 네, MBN이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해도 돼? 괜찮아요. 그 MBN으로 기사 다 났기 때문에. MBN이었고 내가 보기엔 판도라 녹화하러 갔다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판도라 녹화하러 갈 때 원래 변명은 15분이 방송 시간 15분 전이어서 급하게 자기가 올라갔다. 그리고 작가하고 PD한테 얘기했다. 근데 어떤 내가 방송국에 가서 그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방송국 앵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가 왜요? 이상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녹화 방송인데요?
약간 그렇다 또. 생방이 아니라 녹화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써가지고 그 메모 하나 남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싹 올라가 버리는 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예. 이건 내 생각이야. 네네. 하나는 그냥 워낙 이제 그런 걸 처리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네. 보통 기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기사들이나 네네네. 자기 그거 할 생각 자체를 못했거나 예. 아니면 정말 좀 나쁜 말 먹었거나. 네. 근데 이제 나쁜 마음을 드시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 앵커가 이상하죠. 녹화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딱 삐용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에 하나 더 숟가락 얹자면 셋째 정청래가 판도라에서 잘릴 위기였다. 그래서 녹화 시간에 늦으면 작가나 PD 눈치가 보여서 차를 치고 간 거는 일단 뒷전이었다. 그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여성 출연자고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남성 출연자하고 다르잖아요. 네. 여성 출연자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송하러 갈 때 맨날 지각하는데 네. 여자들은 좀 찍어바를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 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5분 전에도 가고 그냥 안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남성들은 사실 가봤자 알잖아요. 두 분 다 뭐 이런 아나운서 정통 아나운서들이 사실은 되게 신경 써서 해주지만 우리 같은 패널 라브레딩이들은 사실은 5분도 안 해주거든.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세게 해줄 수 있겠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또 그 앵커랑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작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고. 남자분들은 네. 분장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 2, 3분이면은 패널 분장 끝나기 때문에 남자 패널의 경우에는 툭툭 그렇죠. 두드리고 머리 살짝 만지고 끝나는데 그냥 스프레이만 뿌리잖아요. 머리 안에 흐트러지지 말라고. 그래도 저희가 우리 정 전 의원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팟캐스트로 그렇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커버 일단은 한번 치고 일단은 그거 순간 같아. 실수죠. 뭐 판단 실수.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바빠서 좀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내가 거지. 집중하고 있으면 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그런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 차도 못 찾는데. 그럼 나도 차 못 찾는데 뭐. 그래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정전 의원님 이해해요. 네, 저희는 이해하고요. 자,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수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 빚과 보험금. 이거 너무 슬퍼. 너무 슬프다. 목소리가 너무 슬퍼. 한 남성이 3,100만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었던 아내와 딸은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을 포기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2천만 원, 딸이 1,000만 원을 받았다. 한시름 돌렸나 싶던 아내와 딸에게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왔다.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당신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다.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남겼단 말이야. 수령자가 아마도 아내와 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법정 상속인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3천만 원도 아까 말한 한정 승인처럼 우리가 못 받아야 되는 거냐, 상속 재산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처럼 이란 말은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 재산이다. 누구의? 수령자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 그 이름 적혀 있는 그 란 있잖아요. 거기 적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들면서 수령자를 그냥 우리 김징여를 할 수도 있고 박상속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법정 상속인이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속 포기했으니까 보험금도 받으면 안 된다. 왜? 보험금은 아버지의 목숨값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금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령자. 그렇죠. 수령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령자가 바로 상속인인데 여기서 상속인이라고 딱 무조건 말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법정 상속인을 보통 수령자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속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수령인의 고유 재산이다. 계약서상 수령인으로 그렇죠. 써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는 거고 그렇죠. 이건 상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찾아와서 내놔라 이래도 이건 내 건데.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전제 자체를 뒤바꿔서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었던 아내와 딸은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그 남편이 3,100만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겠죠?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그 우리 늘 흔히 하는 우리 가정 있잖아요. 빚이 있는 걸 몰랐어. 근데 그냥 그 상속을 오케이 했어. 이래버리면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사연의 전개 과정과는 단순하게 완전히 승인하면 달라진 거죠. 아니 단순하게 하나도 안 달라지죠. 그래요? 그 3,100만 원 빚으로 남기 때문에 원래 네. 이 엄마랑 딸이 갚아야 되겠죠. 상속인으로서. 그렇죠. 아버지의 채무를 받은 거니까. 네네. 근데 못 갚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보험금은 어쨌든 수령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 받은 걸로 똔똔이 치는 거지. 그걸로 해야겠네. 그럼 100만 원 아직 빚이 있네. 그렇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하도 꺼달아서 꺼줬는데 네. 갑자기 죽어버리고 네. 그 자식이랑 와이프는 상속 안 받는다 그러고 상속 안 받는다 그러고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을 수가 없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긴 하겠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오늘 초반에 많이 등장했던 단순 상속이라든지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는 그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상속 포기에 대한 사례를 만나봤고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과 보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체포 협박한 괴한 알고 보니 막내 동생이었다. 아이고 머니. 안모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집 앞 길가에서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구속영장을 들이밀었다. 구속영장? 나 검찰 수사관인데 사기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해야 하니까 차에서 내리십시오. 지금 내려. 바로 내려. 에이. 하지만 이 상황이 찜찜한 안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수상한 남자에게 신분증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아니 신분증 좀 보여줘요. 에이 요즘 누가 이렇게 잡아가? 에이 수사관 누가 요즘 이렇게 잡아가? 에이. 하지만 그 협박범 남자는 이를 거절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안모 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당황한 남자는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당황. 달아났지만 주변 CCTV를 분석해서 긴급 체포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막내 동생이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네요. 막 협박을 했는데 근데 나는 이 사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네, 막내 동생이네요. 이건 그게 아니라 찍은 건가요? 그게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구속영장 가져왔다 그러면서 당신을 체포해야 되니까 차에서 내리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막내 동생이 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을 체포하고 싶은 거예요? 차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협박해서 둘 다? 협박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나중에 만약에 데려가면 자기 이제 마스크는 당장은 썼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가거나 하면 차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협박하거나 협박해서 뭘? 그럼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체포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랬나? 그런 것 같아. 이건 지금 세상에. 일단 잡아가려고. 이제 일단 체포를 해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근데 어쨌든 나중에 누군가 알려지게 되잖아. 그렇죠. 이유는 뭐야? 난 이 상황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체포 직후에 밝힌 내용은 막내 동생은 7, 8년간 만나지 않았던 큰형에게 얘기라도 해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걸 사실 이게 이제 유산 상속 문제와 여기 안에 연결이 여기 있다라는 안에 유산 상속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불만을 가진 아무데서나 개나소나 유산 상속이네 진짜. 아니 7, 8년간 불만을 가진 막내 동생이 큰형한테 이제 뭔가 그 얘기를 꺼내려고 앙금이 있어서 협박을 데리고 가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뭔가 내놔라 그렇게 하려는. 아니 그러려면 그냥 처음부터 보죠. 마스크 벗고 하면 되지. 형한테 가서 그래 형 우리 저기 똔똔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왜 저한테 그럽니까? 막내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연기만 했지 내가 뭐
뭘 더했다고? 나는 검찰수사관인데 내려. 네가 협박했잖아. 내려. 아니면 기본적으로 형이 막내 동생이라면 아예 내리지도 않고 말도 안 시키는 사람. 그러려고 했었나 보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야, 때문에. 형이 좀 형이 나쁘네. 형이 또 계속 묵살을 했대요, 막내 동생이. 동생하고 얘기 좀 해주지. 아이고 유산. 유산이니까 어떤 유산이 문제였다는 거야? 여기 지금 이제 보면 20여 년 전 그 4형제인데 경상도 일대에서 방직 공장을 크게 했던 부친이 숨지면서 남긴 유산을 수십억 원씩 나눠 가졌는데 수십억씩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100몇십억 원을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큰형은 20년 전에? 공평하게 분할을 해줬지 않느냐 하는 거고 막내 동생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불만이 있다는 거 도대체? 막내 동생 이 막내 동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IMF 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게 유산을 또 자기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좀 더 챙겨줘라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또 큰형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요거 구속영장 같은 거 뭐 위조하거나 공무원 막 경찰이라고 막 사칭하면 이것도 범죄 아니에요? 당연히 범죄죠. 사칭했으니까. 그죠? 지금 이거는요. 형을 협박하면서 사실은 나와라 그래서 체포하려고 그랬으니까 특수체포 관련된 건데 이제 미수겠지. 이제 형이 싫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또 본인이 마치 구속영장을 들고 온 것처럼 했으니까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공무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중앙지검 뭐 누구누구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썼으면은 공무서 위조가 되는 거고 또 위조 동행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건 없이 그냥 아무 종이나 들고 와서 야 이거 구속영장이라 이렇게 거짓말로 보여주고 가져갔으면 그거는 공무서 위조는 아닌 거예요. 다만 자기를 무슨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 형사인데 빨리 나랑 같이 가자 이랬으면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될 수도 있으려나? 근데 그것도 또 좀 들여다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 체포와 특수체포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가면 사실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못 움직이게 제3의 도구가 등장하는 특수예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나 수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구속영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흉기 같은 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특수폭행 그러면 흉기 휴대해서 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 특수체포를.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도구를 썼나 보네요. 구속영장 가지고는 아닐 것 같아. 보통 이제 칼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체포하려고 이런 수갑 같은 거? 아니면 수갑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빵야빵에 이런 장난감 곤충 같은 거 들고 왔나? 근데 장난감 곤충은 특수하게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뭔가 되게 거기에 뭐 위협이 될 만한 라돈이 있었다든지 라돈 아무튼 거기에 약간 협박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도구가 있었다면 이제 특수체포 정도로 우리가 특수가 붙는 건 이제 뭐 도구가 있다는 이게 그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어쨌든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특수체포라고. 이거 우리 그때 조현민 그 물컵 그거 할 때 물 이거 등장해가지고 이것도 특수폭행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내가 아까 금방 말해준 거죠. 왜 조현민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전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이라고 금방 말했었는데 나한테 집중을 좀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물컵이 종이컵이었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갑자기 컵이잖아. 내가 직접 얘기했어. 특수폭행은 그런 거다. 아니 근데 대답해놓고 딴 소리야.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 자체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컵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팟캐스트라는 거. 뭐가 잘 돼요 지금 열받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거짓말이다 아시죠? 이거 마음들이 넓으시네. 마음도 넓으시고. 어차피 이 막내 동생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막내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형들이 어려워요. 힘들으니까 하지 마요. 알았죠? 뭐 근데 이건 뭐 우리 원고에 나온 대로만 살짝 짚고 가자면 뭐 막내 동생이 불만을 제기했다. 근데 형이 이를 묵살했다. 묵살한 책임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지. 이게 20년 전 얘기잖아. 게다가 지난번에 말해줬잖아요. 상속재산은 시효가 10년이라니까. 우리 그때 남북 그 북한 탈북 주민 상속 얘기하면서 말해줬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맨 마지막에 드렸고요. 오늘은 형제 간의 어이없는 유산 분쟁 사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내가 형을 어설프게 협박하려고 했다가 잡혀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큰 형이 막내한테 좀 십시일반 좀 줘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줘요. 좀 줘요. 그리고 형제가 가난하게 살면 나만 피곤해. 그래요. 같이 잘 살아야 돼. 합의해 주시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끝낼 문제 아닌가. 우리는 법적인 꼭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 인정 가는 얘기들도 해드립니다. 재밌는 얘기지 뭐. 네. 갑자기 잘 해결해야죠. 네. 재밌는 얘기고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 어디가 재밌는 거야? 아니 이거 재밌잖아. 오늘 박상석이 좀 이상해. 아니 이건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말이 지금 안 되지. 형제끼리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래요? 슬픈 얘기죠. 그래요? 뭐야 지금? 돈 때문에 IMF 때문에. 막내가 형한테 이렇게 협박하는데.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이거 막내가 와가지고 구속영장 막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 근데 너무 뭐라고요? 아니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화목한 팟캐스트예요. 자, 석가탄신일 또 휴일 지나고 이제 다시 평일로 복귀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들 기운 내시고요.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법률 상식 문제, 유산 상속 문제 아주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런 얘기보다 또 잡담도 많이 했고. 네. 원래 잡담이지 뭐.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거죠 뭐. 네. 요즘 뭐 구독자 굉장히 지금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 일주일 진짜? 만에 20명이 늘어났으니까. 진짜? 열흘 만에 20명이구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트도 구독자만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터질 많이 눌러주세요. 네, 하트도 많이 여러분, 눌러주시고요. 하트가 필요해요. 하트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추천 에피소드에 올라갔다라는 사실. 맞아요. 맞아. 팟빵이 선정한 추천 에피소드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네. 주치감경 얘기였어요? 감형 뭐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네.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팟빵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에피소드 선정됐으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뒤로 가서 한번 다시 듣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실 분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부터 고지할게요. 네. 우리 그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가 드디어 출간돼서 지금 시중에 널리 절찬리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다? 노영희 그렇습니다. 변호사. 우리의 호프.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네. 이 팟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몇 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책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예.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둥구나무 출판사에서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둥구나무 출판사에서 6월부터 댓글에 댓글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책을 선물해드리고 또 더불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요. 6월부터 잽싸게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이름이 뭐라고요? 둥구나무? 네, 둥구나무입니다. 이름이 이상한데요. 무슨 뜻이에요? 둥구나무가요. 이게 맨 처음에 둥근 나무인 줄 알았는데요. 네. 구글 쳐보시면 둥구나무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둥구나무는 네. 어학사전에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오래된 큰 나무. 왜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집을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장승 같은 게 이제 보통 마을 입구에 서 있으면서 그 마을을 지켜주잖아요. 네. 이 나무인데 네. 집 근처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우리랑 같이 역사를 같이 했던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알고 있는 네. 좋은 훌륭한 나무. 그 신과 함께 보면은 마동석이 상주신이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집에 이제 그 오랜 기간 거주하는 신인데. 그렇죠. 네, 그런 의미. 또비. 그거 아니야. 집 요정 또비. 네, 또비랑 틀려요. 그런 네. 의미의 둥구나무 출판사에서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책을 출간해서 절찬리에 이제 판매가 되고 근데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어떤 소식? 교보문고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죠. 책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 팔린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내 아는 사람들이 다 샀나 봐. 화재 신간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말아도 더불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